LG에너지솔루션의 진정한 가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앞서서 생산 캐파 및 출하량 전망했고 IRA, AMPC까지 세제 혜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실적 전망해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로 해야 될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산 캐파 및 출하량인데요. 앞서서 우리 생산 캐파 전망해봤죠. 그 내용 간단히 좀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200GWh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약간이 있고요.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캐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약간 있는데요. 이 미국이 미시간의 자체 공장 5GWh 규모로 있고요. 그리고 얼티엄셀이라고 GM과의 합작사 있죠. 이 첫 번째 합작사가 작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기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총 200GWh의 생산 캐파를 작년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5년까지 가파르게 이 캐파에 대한 투자를 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미국이죠. 한국은 큰 변화 없고요. 중국, 유럽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작년에는 15GWh에 머물렀던 미국 캐파가 무려 200GW로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갖게 됩니다. 미국 지역이 말이죠.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도 새롭게 갖추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사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와의 합작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새롭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중국, 유럽은 다 자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 공장도 있고 합작사도 있죠. 캐나다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사고요.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와의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무려 540GWh의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밝히고 있는 생산 캐파는 작년에 200GW, 올해 300GWh, 2025년에 540GWh의 생산 캐파를 갖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이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생산 캐파는요, 합작사들이 있죠. 그 합작사들이 있다면 상대 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상대 지분까지 모두 포함한 생산 캐파입니다. 내 지분만을 고려한 생산 캐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진정한 나의 생산 캐파다라고 할 수 있죠. 내 지분만큼이니까요. 그리고 지분만큼 실적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결 재무제표상 지분만큼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순이익이 그렇죠.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내 지분만큼의 생산 캐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RA의 이 AMPC 세제 혜택 있죠. 이 세제 혜택도 남의 지분은 덜어내고 내 지분만큼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분에 해당하는 생산 캐파를 지금부터 따져보려고 하고요. 2022년 작년에 200기가, 올해 300기가, 2025년 540기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외부 지분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작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죠. 195GWh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275GWh로 25기가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540기가다 라고 했습니다만 100기가가 줄어든 440기가가 내 지분만큼의 캐파입니다. 쭉 증가해서 2027년까지 653GWh에 대해서 외부 지분을 덜어내면 530GWh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출하량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큼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출하는 그럼 얼만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정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출하량 전망을 위한 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각 지역별로 전기차 시장 전망을 고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전망들을 고려를 했고 최대 가동률을 90%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최대 가동률 90%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북미, 유럽,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전기차용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사들은 전부 전기차용으로 생산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정은요. 테슬라 주도의 원통형 생산량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로 그 폼팩터를 테슬라가 주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크게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출하량 전망을 해볼게요. 작년에 200GWh의 생산 캐파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135GWh의 출하량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 파우치하고 원통형이 전기차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 180GWh로 그 출하량이 껑충 뛸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358GWh, 27년에 537GWh로 그 출하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게 파우치형도 점차 증가를 합니다만 원통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원통형 증가의 그 핵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그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2022년에는 불과 7기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18기가, 25년에 123기가로 껑충 뛸 것 같고요. 2027년까지 212기가로 다른 지역을 크게 압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세제 혜택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겨냥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GM과의 합작사 상당한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공장까지 그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캐파뿐만 아니라 이 출하량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미국이 얼마 안 됩니다만 올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이 1대2 정도, 2027년에는 미국과 그 외 지역이 1대1.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IRA의 세제 혜택, AMPC 세제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 생산된 첨단 제조 생산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생산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세액 공제액은 2029년까지 배터리 셀인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35불을 지급하고요. 배터리 모듈의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45불을 지불합니다.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면 셀보다 10불 더 제공을 하고요. 이게 30년부터는 25%포인트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75% 수준, 31년에는 50% 수준, 32년에는 25% 수준까지 감소를 하고 33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까? 지금부터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출하량, 미국 출하량 다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만 따로 출하량을 예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 지역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출하된 그 양만 따로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부터 그 세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약 7억 불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파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2028년, 2029년 약 80억 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25%포인트씩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요. 32년까지 20억 불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또 외부 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지분만큼의 이 세액 공제액을 따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는 4억 불, 2029년까지 최대 50억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점차 또 30년부터 줄죠. 그래서 32년까지 총 12억 불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생산 캐파, 출하량, 세액 공제 등등을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한 실적 전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출하량을 위한 가정 외에 실적 전망을 위해서 추가로 가정을 해본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전기차용 제품의 수익성 가파르게 상승한다, 가파르게 개선된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최근에 3%에서 4% 정도
그 영업이익률을 보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런데 소형은 10%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가파르게 또 그 생산 캐파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돈 드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3%에서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이 전기차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투자는 지금까지는 크게 했지만 그 투자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요,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Average Selling Price, ASP라고 하죠. 기가와트 아워당 1.5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인데요. 삼성 SDI가 가장 비싸서 2.1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1억 5천만 달러 예상되고요. 그리고 SK온이 가장 낮아서 1.3억 달러 예상됩니다. 이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는요, 매출을 출하량으로 나누면 그 출하량당 가격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본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삼성 SDI와 SK온 사이에 있는 1.5억 달러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년 원자재 가격이 단가는 하락하고요. 그리고 25년부터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잡히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따라서 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올해보다 더 내려가서 그 상당히 안정된 그런 수준을 보이다가 내후년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자,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을 해보면 작년에는 실적이 확정이 됐죠. 매출 26조, 영업이익 1조, 순이익 1조의 그 실적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무려 44%나 증가한 35조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조, 순이익은 2조로 각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두세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생산 캐파들 가파르게 그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예상을 해보면요. 매출 2027년에 88조로 상당히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16조, 순이익은 13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만 따로 좀 추려서 볼게요. 그래야 이 회사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1조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1조 2천억 원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3조, 정확하게는 2조 8천억 원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들은 전부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이 보조금이 포함된 영업이익 숫자들이고요. 이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보면 작년에는 보조금을 받는 게 없으니까 똑같이 1조 2천억 원인데 올해는 상당히 세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제외하고 보면 1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세제 혜택이 거의 영업이익의 반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발라내고 나머지를 보면 한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두 배로 껑충 뛰는 일이 벌어지죠. 세제 혜택을 제외하고 나면 작년에는 4.7%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요. 올해는 5.4%였고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서 2027년에는 9%까지 세제 혜택을 제외하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경우 그 영업이익률이 껑충 뛰어서요. 작년에는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똑같이 4.7%입니다만 올해는 7.9% 그리고 2027년까지는 무려 18.8%까지 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해본 이유는 세제 혜택은 영업, 즉 사업 가치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게 영업을 잘해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업 가치에는 포함하지 않고 현금을 평가해서 그 현금을 기업 가치에 포함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렵죠? 잠시 후에 그 숫자들이 나오니까요. 그 숫자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은 세제 혜택을 제외한 숫자들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2027년까지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는 또 상대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 지분을 제외한 나만의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이걸 지배주주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7%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 때 적용이 되니까요.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EG, PER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Price Earning Growth Ratio라고 합니다. PEG는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PEG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그 PER 밸류에이션 숫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그런 회사들은 PER도 높아야 돼. 그런 얘기인데요. 성장률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PER 밸류에이션도 2배여야 한다.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PEG는 1인 경우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PEG 1을 적용하기로 하고요. 앞서서 성장률 37.4%다 라고 전망을 했죠. 여기에 PEG 1 적용을 해서 목표 PER 37.4 적용하기로 합니다.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니까 성장률의 PEG를 곱하면 목표하는 PER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37.4 목표 PER 도출됩니다. 그리고 순이익 앞서서 지배주주 순이익, 2027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5조 1천억 원 전망했습니다. 내 지분만을 고려한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PER 37.4 도출을 했죠.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순이익의 PER 밸류에이션 곱하면 목표하는 시총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되는 시총 193조 도출됩니다. 그래서 사업 가치는 193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죠? 바로 앞서서 이 북미 투자 세제 혜택 현금을 기업 가치에 포함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가치, 사업 가치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현금으로 따져서 기업 가치에는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해서 총 20조가 예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앞으로 약 5년 정도는 상당히 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다 15조 원으로 평가되는데요. 다 포함시키기로 하고요.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2027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반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을 전부 다 전액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7년 이후에 기대되는 현금 가치들은 3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투자 세제 혜택은 2027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총 20조 원으로 평가되고요. 기업 가치에 평가를 해서 앞서서 사업 가치 193조에 더해서 목표 시총은 213조로 평가됩니다. 목표 시총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91만 원 도출됩니다. 최근에 50만 원대의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목표 주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에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괴리가 꽤나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무려 2027년 거의 5년 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2027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2차 전지 업종의 특징도 반영을 한 건데요. 계약들이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의 5년 후인 2027년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도 다 2027년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다소 좀 소외가 돼서 목표 주가와 그 괴리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전망 해봤습니다. 재미없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